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알테오젠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재도약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도 긴급 점검해본다. 네, 오늘 핫한 종목 상한가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올랐거든요. 자세한 내용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이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회사인지는 미공개예요. 비밀 때문에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좀 쉽게 어떤 내용인지 풀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기술을 현재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 몸속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분해해서 몸에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같은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맥 주사가 뭐냐면 우리 소위 병원 가서 링거 만다 그러잖아요. 혈관에. 그죠? 네. 그 링거 만데 그 한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다 맞으려면은. 그러니까 조금 빨리 맞으면은 이게 30분 돼 가지고 팔이 저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반 그 독감 감기 약 주사체처럼 그냥 한 번 맞는 거예요. 피하 주방에. 네. 네. 맞는 건데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을 상용을 했고 이 기술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수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얄티 수입이 발생될 만한 이슈가 생겼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약금을 1,400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150억 정도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거래처를 늘리는 대로 사용한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최대 13억 1,3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6천억 정도 수령이 가능한 로얄티 수익이 앞으로 발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점상한가 가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임상 실패했을 경우, 그리고 거래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로얄티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조 6천억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히알루로니 다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 것 같아요. 이게 성형 쪽에 필러 있잖아요. 네. 요거 얘기 들으면은 아마 여성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뭐냐면 그 소위 병원 가면은 보톡스 맞잖아요. 보톡스도 맞고 필러를 맞잖아요. 그 필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피부 볼륨감을 올려가지고 좀 동안 피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히알루산이 천연 보습제라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필 맞게 되면은 이게 피부가 조금 보습효. 맑아지고 아, 보습효과 네. 발생되면서 피부가 깨끗해진대요. 네. 그런데 이게 히알루산 필러를 맞게 되면은 원래 이게 분해가 돼요. 네. 근데 그 분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교제라는 걸 섞어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맞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분해할 수 있고. 그죠?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 네. 히알루로니 다제라는 이 약을 맞게 되면 이게 분해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필러액이 다 분해돼서 빠져나가고 네. 그러면 다시 또 필러를 맞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기술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성형 쪽에서는 그래서 이 히알루로니 다제 그러니까 그냥 히알루로 할게요. 발음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히알루 이게 그래서 성형 쪽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효소를 분해시켜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네. 또 서두에 말씀드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인체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제 같은 거 먹으면 비타민제 알약 같은 거 저도 먹는데 그걸 먹으면 몸에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배출이 다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소변을 보게 되면 오줌 소변 색깔이 조금 노랗게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이 기술이 좀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그런 비타민제를 먹었을 때 이 비타민제에 대해서 그 체내 흡수를 좀 높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비타민제 먹었을 때 좀 더 그 비타민 그 영양제 효과 이런 부분을 조금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좋은 기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현재 비공개인데 지금 8월 달에 한 10군데 정도 대형 제약사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중 한 군데인 것 같아요. 10대 제약사 중에서. 네.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에 한
10군데서 이제 접촉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계약금이라는 어떤 조건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확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MOU겠죠. MOU가 최근에서 확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MOU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공개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확정됐을 때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발표가 나와서 오늘 시초가가 상한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은요, 제로 쇠말로 보지 않고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오늘 목표 주가를 72,000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벤트가 소멸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거리를 찾았다라고 보고 접근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임상 이슈랑 똑같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임상 이상 소식이 나오고 나서 2017년도에 급등을 했었다가 임상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그 비슷한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HLB라는 이런 종목도 임상 얘기가 다시 나왔었다가 소멸되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온 건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조금은 선반영됐을 가능성. 왜냐하면은 8월 28일 날 그때 또 상한가에 갔었거든요.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본 계약이 현재 임박하다. 조만간 계약이 될 것이다.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한가를 기점에서 주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계약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오늘 점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가 지금 밤에도 나가지만 이 점 상한가 계속 진행되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역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체결도 어려울 만한 상황이 지금 매수하겠다는 주문 체결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만큼 아마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테오젠은 사실 이 이슈가 있기 전에도 여러 번 방송에서 소개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기대가 됐던 회사예요. 알테오젠이 어떤 회사인지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벤처 개발해야 될까요? 신약 개발하는 벤처 개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현재 이런 부분이 좋지 않지만은 연구개발과 R&D에 대한 어떤 기대 가능성 때문에 상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상장이 계속 유지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임상 회사들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서대 말시 히알루 여기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뭐 계속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일리아라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현재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임상 완료 후에는 또 국내 회사와 동아오츠카의 자회사랑 임상 완료하고 난 뒤에 상용 생산이란지 어떤 공급을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바이오 스몰캡?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완료가 되고 난 뒤에 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어떤 신약 개발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셀트리온 같은 회사?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요 보면 2019년은 3분기까지의 이제 실적이 누적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이 지금 150억 원을 넘지 않는데 이번에 계약금만 150억이기 때문에 시장은 솔직히 반응이 이렇게 좋을만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 반영됐다라는 점도 있잖아요. 그럼 보유자들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선 반영 불꽃쇼? 그럼 매도하라는 신호인가? 어느 쪽에 의견을 줘야 될까요? 이런 종목들은 과거사를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만 실려도 점 상한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 상한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 상한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시점이 고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었다가 이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인데 두산 퓨얼사라고 두산 솔루스 기억나죠? 두산 솔루스가 점 상한가 계속 갔었거든요. 다시 거래 재개되고 나서요. 그죠. 점 상한가 계속 갔는데 결국 고점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거래량 없이 점 상한가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점 상한가 풀리게 되면서 상한가가 이제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알테아존도 마찬가지로 두산 솔루스와 똑같은 그런 차트 패턴은 나오지 않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시점이 고점이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보여요. 지금 화면이 좀 나오고 좀 잘렸는데 좀 저희
작게 봐볼까요? 네, 조금 잘려버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두산솔루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분할 상장되고 난 이후 흐름이 점상한가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점상한가 진행이 되다가 쌍한가가 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뭐 상승이 저 정도는 뭐 점상한가 진입 대비해서는 그게 큰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게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앞에 보이죠. 네. 앞에 보시면 점상한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하고- 아래쪽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점상한가 풀리는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됐죠. 네네. 아마 근데 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신규 매수를 한다? 그건 진짜 어찌 보면 작전하신 분만 가능할 거예요. 저거는 통정 매매가 아니면 전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미 거래량이 다 잡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풀지 않은 상황인데 그 거래량을 풀고 그걸 알고 들어간다? 그럼 그건 작전 세력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 작전 세력도 어쨌든 뭐 투자자니까 뭐 그냥 그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두산솔루스의 차트로 지금 전해드렸어요. 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대량의 거래를 수반할 때 그때가 좀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중소형주 안에서 이벤트가 많이 나오는 네. 시기거든요. 저희가 옥석 가리는 방법, 그리고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 근데 이런 종목들과 옥석 가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뉴스가 잘 나오면 오기예요. 이게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를 알아도 네. 성공하는 회사가 너무 그렇죠. 작아요. 네. 한 5천 개 회사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이게 로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건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솔직히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상승할 때 추적 매수해가지고 따라가는 그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올해는 잃어버렸던 그 코롱 인버스 사태부터 인해서 잃어버렸던 신뢰가 이제는 회복이 될 거고 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내년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신약이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대장주,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이 안정적인 우상향이 될 때 따라가는 게 차라리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HLB도 있었고요. 메지온도 있었고 실현도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을 하신 분들이 종목 상담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익이 나서 상담하는 경우보다 손실할 때 상담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아쉽지만 그냥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바이오 제약 대형주를 그냥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